네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데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분위기도 나고. 아까 그 차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까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네, 중앙아시아에서 온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잘 이런 데 대중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쓰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짧게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붙이기는 싫지만 일단 어쨌든 김정은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거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적합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의 순서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4월 23일 날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9번째 자연지진이 있었습니다. 자연지진이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진원지 0m의 자연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동안 9번이 나는 자연지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뭔가 조금 꺼리직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또 24일 날이죠. 그 다음날 그 북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32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시죠? 두 명이 부상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 사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 몽골이라든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살아서 아는데 지방에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북한이란 나라는 몽골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몽골이 북한보다 잘 살아요. 근데 몽골도요, 울란바토르 시내를 바깥에 벗어나는 순간 60km 이상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다 파헤쳐졌거든요. 그래서 밤에 속도를 못 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달렸길래 32명이 죽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걔네들이 관광 갔다 온 곳이 탄광지대 쪽이더라고요. 제가 명칭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평산인가 뭔가 하는 지역인데 거기 우라늄 광산지대입니다. 거기 모터로 관광 갔다 왔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죽은 사람들이 다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관련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날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폼페이오 CIA 국장하고 김정은이가 만난 거를 사진을 공개했죠. 아무도 몰랐는데 4월 1일에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문재인이랑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미국이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미쳤다고 북한이랑 평화협정을 맺을까 하는 거예요. 협정은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평화협정이 아니라 아마도 항복협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제시한 거는 배에서 하는 거였죠. 배. 그 배가 일반 통통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배는 대한민국 배도 아닐 테고 북한 배도 아닐 테고 10중 8구 미국 배일 거예요. 항공모함이 됐던 그런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넓은 배겠죠. 그럼 항공모함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딱 연상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일본의 항복선언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이 2차 세계대전 패한 다음에 항복할 때 땅에서 맺지 않았죠? 미국 함선에 가서 맺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일본 제국이 패망했을 때와 똑같이 NLL 공해상에서 김정은만 홀로 날친으로 와서 미국 해군 쫙 깔리다 한번 구경하고 겁먹고 거기서 협정 맺자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평화협정이라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지만 그게 진짜 그게 평화협정이라는 거예요. 항복이지. 남이 나라 적진에 가서 사인하는 건데. 물론 북한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없고 정확한 장소는 공개된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해상에 나가서 협정을 맺다 그러면 북한은 항복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건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지만 판문점에서 회담하자.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판문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이번에 김정은이 내려올 때도 봤지만은 그 마이바스 그 자동차 타고 왔죠? 그 자동차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테러 지원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는. 그 차를
북한이 타고 있다는 건 누군가 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28일자가 그럴 텐데 거기서 한국 친구가 북한에게 준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트럼프가 이번에 트위터로 날렸죠. 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왜? 거기에는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쩌면은 그 문제를 추궁하려 할 수도 있어요. 왜? 판문점에서 회담하면 김정은 그 차 타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할 얘기 딱 하나예요. 야, 차 좋네. 어디서 났어? 이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차를 안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안 타고 오면 어떨까요? 그 자동차 어디 갔어요? 저번에 타고 왔던 차 벌써 분해해서 미사일 부품으로 써냐?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타고 오든 안 타고 오든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협상 장소가 여러 군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혼란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간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관되게 보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 발짝도 안 물러섰고 오히려 전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갑자기 비핵화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비핵화를 자진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전 늘 얘기하지만 비핵화를 당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만들어 놓은 문서에 사인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이상한 교통사고라던가 원인을 안 쓰면 자연지진 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쪽 여기 계신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 갖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핵 문제는 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요 북한하고도 같이 돼야 돼요. 왜? 시리아, 이란, 북한, 중국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 미국은 이번 북한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걸 지나가려고 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10주8구 이스라엘에 먼저 손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란의 테헤란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500kg 분량의 정보를 끄집어내왔어요. 모사드 애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관성과 그런 굳건함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심리전에 지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수도에서 철수하기 전에 그 전날까지 연설하고 갔습니다. 자기네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리전 전쟁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굳건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